안녕하세요. 저는 창덕궁 해설사 성현희라고 합니다. 그간 우리 창덕궁은 건물 위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덕궁 안에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그 먼 옛날부터 같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나무들이 건물과 함께 실려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200여 년 전에 그려진 동궐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오늘 이 안에 있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창덕궁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창덕궁 방문하시면 처음에 큰 본화문이라고 하는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돼요.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아주 커다란 고목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중국 오래된 그 주나라에서는 조정에 회화나무를 심고 우리나라의 삼정승에 해당하는 삼공이 회화나무 밑에서 왕과 함께 정사를 논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선의 궁궐도 정문 안쪽에 회화나무를 심어서 궁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된 회화나무가 정문 안쪽에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궐도라는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점이 계절을 약간 특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드잎이 이렇게 돋아나는 아주 연한 연두빛 나무가 이 동궐도 안에 가장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버드나무가 동궐도 안에서 많이 보이는 곳은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궁궐 정문에는 전부 다 금천이라고 하는 내가 흐르기 마련인데요. 이 내가 흘러가면서 궁궐 안으로 들어오려는 나쁜 기운을 다 막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물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흙이 쉽게 흘러내려가서, 그래서 그 흙들이 쉽게 쏟아지지 말라고 옛사람들은 개울가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에 그리고 창경궁에 금천이라고 하는 냇가에 버드나무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고, 그 그림 속에 버드나무가 실제 존재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용마루 위에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인정문 위에 3개,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정전, 인정전 위에 5개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동궐도에는 인정전과 인정문에 저 꽃문양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 꽃문양은 대한제국의 황실 문장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과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동궐도하고 비교해 보시기 딱 좋은 포인트가 되는 곳이 바로 인정문 그리고 인정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창덕궁은 한 14만 평쯤 되는 굉장히 넓은 궁인데요. 그 가운데 이 그간 비원이라고도 많이 알려졌던 이 후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9만 평이 넘어요. 그래서 궁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풍광이 많이 알려지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곳에 지금 도착하신 거예요. 그 동궐도에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김홍도의 규장각도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느티나무예요.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자, 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요, 이 동궐도에서 바로 동일한 장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보시는 영화당이라고 하는 건물 바로 옆에 물이 흘러가는 어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이 느티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 속에서 그 자리를 할애해 준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무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 주변 것들을 그려 넣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자리를 벌써 한 300년 전부터 지켜보고 있는 느티나무가 우리가 오늘 만나는 바로 어구 옆에 느티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동궐도에서 보면은요, 유독 담장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담장 중에서도 푸른 담장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통 궁궐에서 취병이라고 부르는데요. 풀을 취자에다가 병풍할 때 쓰는 병자 써요. 그러니까 푸른 병풍. 근데 벽은 벽이고 담은 담인데 딱딱한
돌이나 벽돌로 만든 담이 아니고요. 생울타리, 살아있는 나무를 통해서 그 경계선을 표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도 이렇게 취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동걸도 전체에는 12개소의 이 취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길고 눈에 잘 띄는 취병이 바로 이 주암로 아래쪽에 있는 취병입니다. 이번에는 뽕나무 여러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이 나무는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천연기념물을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시대 왕실에서 행했던 친잠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천연기념물로 좀 지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친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왕비께서 친히 누에를 치는 그 의식, 의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국초부터 농업하고 양잠, 누에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백성의 먹거리와 입을거리에 관계되는 거죠. 왕께서 스스로 솔선수범을 하시면서 밭을 가는 친경례를 하시고요. 왕비께서는 손수 뽕잎을 따서 누에에게 먹이는 친잠례를 하셨어요. 이런 뽕나무를 통해서 왕실이 그저 권위만을 갖다 내세운 곳이 아니었고 백성들을 늘 생각하던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게 해주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못이 비록 이렇게 모양은 그 동걸도가 그려진 시기하고 변하고, 그 다음에 그때 보이지 않는 이렇게 관람정이라고 하는 정자도 보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모습으로 아마 남아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아름드리 밤나무가 여기 한 그루 있어요. 가지가 축 처져서 그 세월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밤나무인데요. 왕실에서는 밤나무를 많이 후원에 심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그 농민들에게도, 백성에게도 밤나무 심기를 많이 권하고, 밤나무를 많이 심은 자들은 부역을 면제해 주기도 했던 그런 기록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밤을 권장했을까요? 당연히 밤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대체 식품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 밤나무 같은 경우는 재래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궁궐에서는 중요한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종묘에 신주를 갖다 부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신주가 밤나무로 쓰였어요. 신주궤도 밤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재래 전통에서는 꼭 빠질 수 없는 밤나무,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정자들이 꽤 많고, 그다음에 연못이 하나로 길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동걸도를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연못은 3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둥근 연못이 하나, 그 다음에 네모난 연못이 2개가 각각 떨어져 있는데 어느 날인가 바뀐 거겠죠. 그래도 동걸도가 그려지던 시기를 이야기해주는 그림이, 건물이 바로 제 뒤쪽에 있는 지붕 2겹을 하고 있는 존덕정, 그 다음에 또 여기 펴무사라고 하는 2개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2 건물 사이에는요,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높이가 거의 24m쯤 되는 굉장히 큰 거목으로 자랐는데 수령도 한 3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걸도가 그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 자리에 했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 왜 그러면 은행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심어져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요, 좀 공자님을 생각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향교라든지 서당, 그리고 잘 아시는 성균관 같은 데 가셔도 오래된 은행나무를 보실 수 있고요. 제 옆에 있는 이 펴무사라고 하는 정자에서 그 효명세자 같은 그 훌륭한 세자들이 오셔가지고 사시사철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공부를 하신 내용이 유교 경전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은행나무를 두어서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과 그런 장소를 기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나무 중에,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나무 중에 제일 오래된 나무입니다. 수령 750년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는 향나무예요. 즉 궁궐보다 더 오래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왜 향나무가 궁궐에 이렇게 오래도록 정성스레 보존이 되고 있었나 봤더니, 향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하고 굉장히 관계가 되죠. 행사 때 향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향나무 있는 뒤쪽에 선원전이라고 하는 왕실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초상, 즉 초상화를, 어진을 모시고 가볍게 달에 차례를 올리던 공간이 있었고, 아마 그 공간의 성격을 대변해주는 나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는 향나무 보셨습니다.
이 동골도하고 함께하는 나무 답사 어떻게 이 창덕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장에 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특성도 있고 또 계절별로 주인공이 되는 나무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꽃이 마치 다양한 꽃들이 사계절별로 피니까. 그래서 궁궐에 얽힌 이야기 또 나무에 얽힌 이야기 상호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는 현장에 꼭 나오셔가지고 저희 해설사들하고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